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랑이 식었다고 느낄 때 마음이 변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주말 오후 카페에 마주 앉아 있는 두 사람을 떠올려 보세요. 한 명은 창밖을 보고 한 명은 휴대폰을 봅니다. 아무런 말도 오가지 않습니다. 커피 얼음이 녹아서 달그락거리는 소리만 들리죠. 그 침묵이 어색하지 않지만 그렇다고 설레지도 않습니다. 집에 돌아가는 길, 손은 잡고 있지만 머릿속으로는 저녁에 뭐 먹지를 고민합니다. 상대의 얼굴을 빤히 쳐다본 게 언제인지 기억나시나요?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뜨끔했다면, 혹은 내 이야기 같아서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졌다면 채널 고정하세요. 당신의 사랑이 끝난 게 아닙니다. 당신의 뇌가 아주 일을 잘하고 있다는 증거니까요. 우리가 오해하고 있던 그 차가운 온도의 비밀을 지금부터 이야기해 드릴게요. 가슴이 쿵 내려앉는 것 같은 그 기분, 저도 압니다. 예전에는 눈만 마주쳐도 웃음이 났는데, 이제는 같은 공간에 있어도 공기처럼 느껴지니까요. 내가 나쁜 사람이 된 것 같은 죄책감도 들 겁니다. 이 사람을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 건가? 우리 인연이 여기까지인가? 별별 생각이 다 들죠. 하지만 안심하세요. 당신이 이기적인 것도 아니고 사랑이 메말라버린 것도 아닙니다. 지금 느끼는 그 지루함과 무덤덤함은 사실 우리 몸이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낸 아주 자연스러운 상태입니다. 오히려 뇌과학자들은 이런 상태를 두고 관계가 아주 안정적으로 정착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상하죠? 나는 불안해 죽겠는데 뇌는 안정적이라니요. 이제부터 그 엇갈린 신호의 정체를 아주 쉽게 풀어드릴게요. 우리의 뇌는 기본적으로 아주 알뜰한 구두쇠입니다. 에너지를 쓰는 걸 정말 싫어하거든요. 새로운 사람을 만났을 때를 상상해보세요. 처음 소개팅에 나갔을 때 우리는 온몸의 감각을 곤두세웁니다. 상대의 목소리 톤이 높은지 낮은지, 웃을 때 눈가 주름이 어떻게 잡히는지, 밥을 먹을 때 젓가락질은 어떻게 하는지 하나하나 관찰하느라 바쁘죠. 왜 그럴까요? 뇌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모르는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모르는 건 위험할 수도 있고 예측할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뇌는 엄청난 에너지를 쏟아붓습니다. 이 사람을 파악하고 분석하고 마음에 들기 위해 긴장 상태를 유지하죠. 그때 우리는 가슴이 뛰고 밤에 잠도 안 오고 하루 종일 그 사람 생각만 합니다. 우리는 이걸 설렘이라고 부르지만 뇌 입장에서는 비상사태나 다름없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이 사람과 밥을 100번 넘게 먹었다고 칩시다. 이제 당신의 뇌는 상대방이 밥을 먹고 나면 물을 마실지 커피를 마실지 다 압니다. 무슨 농담을 하면 웃을지, 어떤 표정을 지으면 화가 난 건지 데이터를 다 모았어요. 그럼 뇌는 어떻게 할까요? 아, 이제 분석 끝났다. 안전하다. 라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분석하는 데 쓰던 에너지를 뚝 끊어버립니다. 이걸 조금 더 쉬운 상황에 비유해 볼게요. 여러분이 처음 이사 간 집을 떠올려 보세요. 첫날 밤에는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 윗집 발자국 소리, 창밖의 차 소리가 하나하나 다 들립니다. 낯선 공간이니까요. 잠을 설치기도 하고 자다가 깨기도 하죠. 그런데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면 어떻게 되나요? 냉장고 소리는 여전히 나고 있지만 우리 귀에는 들리지 않습니다. 그냥 배경이 되어버린 거예요. 뇌가 이 소리는 안전한 소리야라고 분류하고 소리 신호를 차단해버린 겁니다. 오래된 연인이 지루해지는 건 바로 연인이 내 삶의 배경음악처럼 편안해졌다는 뜻입니다. 더 이상 분석할 필요가 없을 만큼 내 세상의 일부가 되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죠. 여기서 많은 분들이 헷갈려합니다. 편안해진 것과 사랑이 식은 것을 구분하지 못하는 거죠. 뇌가 에너지를 아끼기 위해 절전 모드로 들어간 것뿐인데 우리는 그걸 마음이 떴다고 해석해버립니다. 운전할 때를 생각해보세요. 초보 운전 때는 핸들을 꽉 쥐고 앞만 보고 신호등 하나하나에 신경을 씁니다. 옆 사람이 말을 걸어도 대답하기 힘들죠. 하지만 운전에 익숙해지면 어떤가요? 노래도 흥얼거리고 옆 사람과 수다도 떨고 한 손으로 부드럽게 핸들을 돌립니다. 심지어 회사에 도착했는데 운전한 기억이 하나도 안 날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이 운전을 포기한 건가요? 아니죠. 운전 실력은 오히려 더 좋아졌고 더 능숙해졌습니다. 연인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그 긴장감 넘치는 초보 운전 딱지를 떼고 이제는 눈 감고도 서로를 믿고 갈 수 있는 베스트 드라이버가 된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능숙함을 지루함이라고 착각하고 다시 초보 운전의 그 아슬아슬함을 찾아 다른 차에 올라타려고 합니다. 이 지점이 가장 안타까운 순간이에요. 잠시 여러분의 하루를 되감기해 볼까요? 오늘 혹은 며칠 전 연인과 있었던 일을 떠올려 보세요. 혹시 이런 행동을 하진 않았나요? 친구가 남자친구랑 요즘 어때? 라고 물었을 때 그냥 뭐 똑같지 라고 대답하고 화제를 돌립니다. 데이트 장소를 정할 때 아무거나 먹자라거나 늘 가던 데 가자라고 말합니다. 연인이 오늘 있었던 힘든 일을 이야기하는데
아, 또 김대리 이야기네. 맨날 똑같은 레퍼토리야. 라고 생각하며 건성으로 고개를 끄덕입니다. 상대가 머리를 잘랐거나 새 옷을 입어도 말해주기 전까지 눈치채지 못합니다. 주말에 만나기로 했는데 만나서 딱히 할 게 없어서 각자 유튜브만 봅니다. 이런 장면들이 익숙하다면 당신의 뇌는 지금 상대를 완벽하게 예측 가능한 대상으로 분류해 놓은 상태입니다. 마치 이미 결말을 다 아는 영화를 다시 보는 것처럼요. 결말을 아는 영화는 마음이 편하지만 손에 땀을 쥐게 하지는 않으니까요.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갈림길에 서게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지점에서 자극을 찾으러 갑니다. 우린 너무 안 맞아. 이제 설레지 않아? 라며 이별을 고하거나 새로운 취미, 새로운 모임, 혹은 새로운 이성을 찾아 그 도파민이 터지는 짜릿함을 다시 맛보려고 하죠. 마치 매운 음식을 먹어서 혀가 얼얼한 느낌을 사랑이라고 착각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하지만 그 매운맛도 계속 먹으면 익숙해지고 결국 또 다른 더 매운맛을 찾아야 합니다. 끝이 없는 달리기를 시작하는 셈이죠. 반면에 소수의 현명한 커플들은 다른 선택을 합니다. 그들은 이 지루함을 신뢰라는 이름으로 바꿔 부릅니다. 뇌가 에너지를 아끼고 있다는 건 이제 그 에너지를 다른 곳에 쓸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서로를 탐색하고 경계하는 데 쓰던 에너지를 이제는 서로의 꿈을 응원하거나 함께 무언가를 만드는 데 쓰는 겁니다. 마치 집을 다 지은 사람들이 이제는 망치질을 멈추고 그 집 안에서 편안하게 차를 마시는 것과 같습니다. 망치질 소리가 멈췄다고 해서 공사가 망한 게 아니잖아요. 이제 진짜 생활이 시작된 겁니다. 이 갈림길에서 어느 쪽으로 핸들을 꺾느냐에 따라 앞으로의 연애가 롤러코스터가 될지 든든한 캠핑카가 될지 결정됩니다. 그렇다면 이 절전 모드에 들어간 뇌를 어떻게 깨워야 할까요? 억지로 싸움을 만들거나 질투심을 유발하는 건 하수입니다. 그건 집에 불을 질러서 따뜻하게 만드는 것과 같아요. 아주 작고 안전하지만 뇌가 이건 뭐지? 하고 반응할 만한 신호를 주는 게 좋습니다. 뇌는 예측 불가능한 것에만 반응한다고 했잖아요. 그 원리를 역이용하는 겁니다. 첫 번째, 의외의 칭찬을 툭 던져보세요. 평소에 예쁘다, 멋있다 같은 외모 칭찬만 했다면 이번에는 아주 구체적인 행동을 칭찬해보세요. 자기는 운전할 때 차선 변경하는 타이밍이 진짜 부드러운 것 같아. 너는 밥 먹고 정리할 때 그릇 쌓는 순서가 되게 효율적이다. 상대방은 갑자기 왜 그래? 라고 하겠지만 뇌는 신선한 충격을 받습니다. 이 사람이 나를 이렇게 자세히 보고 있었나? 하면서 긴장감이 살짝 돌거든요. 두 번째, 늘 가던 길을 한 블록만 돌아서 가보세요. 데이트할 때 늘 가는 식당, 늘 걷는 거리가 있을 겁니다. 뇌가 눈 감고도 갈 수 있는 그 길을 버리고 오늘은 저쪽 골목으로 한번 가볼래? 라고 제안해보세요. 낯선 풍경, 낯선 간판을 보는 순간 뇌는 다시 주변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깨어납니다. 함께 낯선 곳에 놓이면 뇌는 옆에 있는 익숙한 연인을 다시 의지할 동료로 인식하게 됩니다. 여행을 가면 사이가 돈독해지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멀리 갈 필요도 없습니다. 옆 동네 마트만 가도 충분합니다. 세 번째, 질문의 형식을 바꿔보세요. 밥 먹었어? 오늘 어땠어? 는 너무 뻔한 답만 나옵니다. 뇌가 생각하지 않고 자동응답기처럼 대답하게 만들죠. 질문을 조금만 비틀어 보세요. 오늘 회사에서 제일 꼴 보기 싫었던 사람은 누구야? 만약에 지금 당장 100만 원이 생기면 뭐부터 사고 싶어? 상대방이 잠시 멈칫하고 생각을 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 멈칫하는 순간이 죽어있던 대화의 세포가 다시 살아나는 순간입니다. 이런 대화를 할 때 비로소 우리는 상대를 다 아는 사람이 아니라 아직도 궁금한 사람으로 다시 보게 됩니다. 네 번째, 아무 이유 없이 3초 더 바라보세요. 헤어질 때 혹은 밥을 먹다가 상대를 빤히 쳐다보는 겁니다. 상대가 왜? 뭐 묻었어? 라고 물어볼 거예요. 그때 이렇게 말해보세요. 아니, 그냥 너 얼굴이 내가 알던 거랑 좀 달라 보여서. 이 말은 상대방에게 묘한 긴장감을 줍니다. 그리고 나 스스로에게도 암시를 거는 거예요. 이 사람은 내가 다 아는 뻔한 사람이 아니다라고요. 익숙한 가구도 위치를 바꾸면 새로워 보이듯이 시선의 머무름만 바꿔도 상대가 새롭게 보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볼까요? 지금 여러분이 느끼는 그 권태로움, 지루함은 사실 두 사람의 관계가 아주 단단하게 뿌리내렸다는 신호입니다. 당신의 뇌가 상대를 완벽하게 안전한 내 편으로 인식해서 에너지 절약 모드를 켰을 뿐이에요. 이건 사랑이 식은 게 아니라 사랑의 종류가 바뀐 겁니다. 불타는 장작불에서 은은하고 오래가는 숯불로 넘어간 거죠. 숯불은 화려하진 않지만 고기를 속까지 아주 맛있게 익혀줍니다. 그러니 화려한 불꽃이 없다고 해서 불을 꺼버리지 마세요. 지금이야말로 진짜 깊은 맛을 낼 수 있는 타이밍이니까요. 여러분의 절전 모드는 어떤 모습인가요? 너무 편해서 방귀를 텄나요?
아니면 서로 아무 말 없이 각자 할 일을 하나요? 그 어떤 모습이든 괜찮습니다. 그만큼 편하다는 증거니까요. 하지만 그 편안함 속에 아주 작은 돌멩이 하나를 던져보고 싶지 않으신가요? 오늘 밤 연인에게 뜬금없는 질문 하나를 던져보세요. 너는 만약에 우리가 10년 뒤에도 만나고 있으면 그때 우린 뭐 하고 있을 것 같아? 그 대답이 여러분의 뇌를 다시 춤추게 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뇌가 쓰는 사랑의 언어를 이해하는 시간, 다음에도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지루한 오후에 작은 파동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